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어제 주말 저녁을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상승 국면을 달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번 주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지 점검을 해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시청 후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정중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짚고 가보자면요. 지난주 금요일 상황 잠시 복기를 해볼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 PCE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정확하게 부합을 했는데도 그런 PCE가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될 수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를 기록하면서 이 침체된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즉, 연준의 통화 정책과 금리 인하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거시경제 지표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도 이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CME 패드워치 툴 상에서 이 금리 전망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7월 달에는 여전히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에 월등하게 힘이 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연준의회의 의견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이번 연도 안에 3회의 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가장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한 주로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중요한 고용 지표들이 대개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화요일 날에 미국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 그리고 수요일에는 ADP 비농후 부분 고용 변화가 결정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자,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비노동 고용 지수와 실업률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자, 그만큼 변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고, 목요일도 오전까지만 하고 조기 종료를 합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관세를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되는데요. 7월 9일까지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인해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관세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세를 부과하고 있는 이 캐나다에 대해서 무역 관련 모든 논의를 즉시 종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7월 9일까지 미국과 유럽이 관세 관련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캐나다를 향해서 무역 협상을 중단하면서 관세 우려가 제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미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무역 갈등 해결을 낚아놓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스트래티지가 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어요. 마이크 세일러스 이 스트래티지 CEO가 21년 후에 더 많은 것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바라게 될 거다라는 포스팅을 하면서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현재 온체인 시그널이 가리키는 공통적인 방향성은 비트코인이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변곡점은 큰 거래량과 함께 상방 돌파하게 됐을 때는 이제 더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시작할 수가 있다, 이런 시그널들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돼요.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 오실리 데이터가 현재 파란색 선에서 중요한 경계 구간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율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파란색 시그널이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유동성 대비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저평가된 구간에 와 있고, 이 저평가된 구간을 상방 돌파하려는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현재 시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네트워크 활동성 관점에서 한번 볼 건데요. 이번 사이클이 평소와 다르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이번 사이클은 온체인 활동이 증가하지 않는 이 첫 번째 강세 사이클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으로 활성 주소 숫자를 한번 살펴봤을 때 21년 이후 이 고점 이후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년에 115만 개에서 현재는 74만 개까지 줄어든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약세장이 끝나고 나면은 네트워크 활동성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은 네트워크
활동성 지수나 메모리풀에서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자, 명목상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움직임이 더 급격하게 나타난 구간이 2024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 낙차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 이 얘기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에 ETF를 통해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ETF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현재 알트코인의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들과 원체인 유동성이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채굴자들 관점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볼 건데,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네트워크에서 지불되는 총 수수료가 2012년 이후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채굴자 매도 압력 지표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채굴자들이 보유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쪽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전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나타내고 있는 변화들을 살펴봤는데, 간단히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 시장은 스테이블 관련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 또 상승 사이클은 역시나 많이 남아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코인 중에 극비 정보 입수해서 상승 사이클이 터지기 전인 급등 코인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상에서 제가 무작정 코인 이름부터 종목명부터 밝히고 시작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 제 번호 010-8457-2691로 급등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무료로 공유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코인 잘만 잡으면 25년도 졸업 코인뿐만 아니라 요 투자판도 졸업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이에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기간 설정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010-8457-2691로 급등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7월 1일, 7월 첫날인데 남은 2025년 하반기에는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요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로 공유 드릴 거고 문자로 급등만 남겨주시면 되세요. 네, 지금까지 심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